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청회 이전에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부 이재식 과장님과 애경련 조상민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태양광 분야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현행 0.7 가중치인데 개편인 0.8로 상향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애경련의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입니다. 저희가 가중치 개편안을 내면서도 대규모 태양광을 늘리는 것이 이제 대규모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상향한 이유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전 원가 분석을 해보면 대규모 태양광과 중규모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한 9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대규모가 한 134원 정도고요, 중규모가 147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가중치를 채택을 해보면 대규모가 이제 0.8 정도를 부여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0.7보다 0.8, 그러니까 0.1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7 가중치에 연계거리는 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거리가 메가와트당 보통 평균 한 1억 정도 들고 많이 드는 경우는 2억, 3억 정도 들게 되는데, 이것을 가중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0.1에서 0.2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계거리까지 반영을 해서 적정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0.9 또는 그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대규모 태양광의 적정 가중치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태양광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0.8 가중치를 부여하되 기존의 개통 연계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입찰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소규모 태양광의 정책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책성이 오히려 높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규모가 소규모에 비해서 이후에 이제 감시나 예측, 원격 제어와 같은 개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규모보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국내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소규모보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정책성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정 수익성은 보장하되 중소규모보다는 좀 더 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0.8의 가중치를 제안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 활용 가중치를 하향하는 이유로 있는 질의가 왔는데요. 이 부분도 애경련의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 때 할 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었던 거의 모든 건축물 태양광의 캐펙스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별도로 견적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이제 여러 차례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축물의 경우에 일반 부지보다 오히려 건설비 시공비가 더 적게 드는 경우도 많고,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부지와 과거와 달리 일반 부지와 차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공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실제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결과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일반 부지 태양광과 건축물 태양광을 차등할 근거를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성 평가에서는 모든 태양광 유형 중에서 건축물 태양광이 가장 높은 정책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 가중치를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중치를 낮추는 데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앞으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과도한 REC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일반 부지의 태양광과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과거 보셨다시피 이제 버섯사나 곤충 재배사와 같이 이런 편법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이 수익성 대비 과도한 발전원가 대비 과도한 수익성을 일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편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그 RE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 가중치 체계 하에서 과다하게 발급되는 또는 저렴하게 발급되는 REC가 다른 이제 건전한 사업자들에게는 또 피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건축물 가중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반 부지 대비 0.2의 추가 가중치를 제안드렸습니다. 그 발전차액 지원제도 그 전환 설비, 흔히 리파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상 및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애경련의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가 제가 이제 발전차익 지원제도 전환 설비에 대한 가중치 추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발전차익 지원제도 전환 설비는 이제 발전차익 지원을 받고 이제 그 발전차익 지원이 종료된 발전기를 주기기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부여하게 되고요. 저희가 가중치를 낮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전차익 지원 제도를 받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환을 할 경우에 설치비나 개통연계 비용이 사실 많이 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부지를 활용하고 기존 또 개통연계 설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 감소, 그리고 기존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발전차익 지원 대상 발전소의 경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용률이 높거나 발전량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발전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8%, 5에서 8% 정도 발전원가가 더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가중치를 낮추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공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주기기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주기기라고 하면 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 전지와 전력 변환 장치, 풍력은 풍차와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수력은 수차와 전력 변환 장치, 연료전지는 연료 전지와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바이오는 보일러 및 연소 장치를 의미하고요. 이것을 교체를 한 경우에만 발전차익 지원제도 전환 설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설비 가중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현재도 작년 말로 가중치가 폐지가 돼서 현재 0이고, 저희가 이번에 뭐 별도로 그걸 추가로 다시 부활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당초 도입이 이제 14년도 될 때부터 사실은 이제 5.0, 뭐 4.5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했고, 그때부터 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그것도 12월 달에 원래 1차적으로 일모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이거를 3차례 연기한 끝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말에 이제 완전히 이게 폐지가 됐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폐지한 거를 제가 다시 뭐 특별히 부활을 한다거나 그러는 좀 맞지 않고요. 정책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뭐 기존대로 이렇게 일몰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당시 이제 일몰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실제 신재생의 보급의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ESS는 이제 아주 과도한 이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그 ESS 설비가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개통에 이렇게 크게 개통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뭐 2시부터 뭐 이렇게 낮에도 이 충전을 하면은 다 충전하고 저녁에 방전을 하면 다 좋기 때문에 낮에 피크 시간대 사실은 다
이 충전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개통기여도와 상관없이 과다하게 REC가 지급된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산업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그때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다만 이제 그때 들어간 REC 설비들이 아니 ESS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도 한 2천억 이상 사실은 이 ESS의 REC 비용이 나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 확대돼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 외로 추가로 이거를 ESS에 지급하는 거는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개통상에서 또 ESS가 앞으로 신재생이 많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전력 시장 차원에서 이 개통 기여도를 봐서 개통 기여도 한 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체계로 시장 체계 내에서 아마 그거는 앞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산업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의견 제출 양식을 활용하셔갖고 자막에 나와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